자, 오늘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발전해도 한국의 보험만큼은 갈수록 퇴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퇴보라는 게 뭐냐면은 점점 보상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가 요만큼만 아파도 보상이 나오던 것이 이만큼 아파야지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4차 산업시대로 혁명으로 가면서 세상 모든 게 발전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60년대 이랬던 자동차가 디자인이 이렇게 가고 성능이 좋아져요. 그리고 집에서만 전화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휴대폰이 나왔고 그 휴대폰이 이제 넘어서서는 스마트폰까지 가는 세상으로 왔죠. 점점 세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에어컨 되기도 하고. 근데 보험만큼은 옛날 게 더 좋다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보험이 그러면 옛날 게 좋다 그러면 앞으로 보험은 더 좋아질 건가? 그건 아니죠. 실손보험만 봐도 옛날에 100%짜리 실손보험이 지금은 70%까지 떨어졌죠. 본인 부담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왜 보험은 갈수록 안 좋아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이게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그래프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은 정말 큰일 나요. 그래, 큰일 나는데 뭐냐면은 이게 1965년도에 우리 인구 그래프예요. 그저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이때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그래프인데 보세요. 이 자녀가 많아요. 이 자녀들이 커서 1980년대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죠. 바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한국을 지금 이 반석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2015년이 되었을 때는 이 인구 구조가 나왔죠. 여기서 사실 이게 요렇게 빠지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요렇게 와줘야 되는데 이 빠지는 게 위험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2035년 얼마 안 남았죠. 15년만 지나면은 다이어트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인구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몸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점점 콜라병 몸매로 되어가고 우리가 꿈꾸던 그 몸매가 인구 그래프에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구 그래프는 요렇게 가야죠. 왜 계속 우리의 몸매를 그래프에 적용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빠지죠.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세요. 신규 가입자가 점점 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 가입자가 아무도 보험 가입 안 했잖아요. 그럼 1980년도에 다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그래서 보험회사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보험이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2035년에 이 인구가 많아지죠.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말은 노인분들께서 보험을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질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신규 가입자가 늘어야 되는데 그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콜라병 몸매로 가고 2065년이 되면 신규 가입자가 거의 없어지고 암울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넣었던 분들은 납입이 끝나서 점점 타먹을 기회만 기다리고 있죠. 요 시점에 아플 거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최악의 경우 심하면은 완전히 34, 24, 36 되는 콜라병 몸매로 가야 되는데 34, 24 끝. 없어. 아래는 없네. 안 보여.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구 문제 때문에 보험이 절대로 좋아질 수 없는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구 문제를 지금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냐? 당장 변화시키기 어렵죠.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도 쉽게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뭐예요? 통일이죠, 통일. 통일되면 엄청나게 보험이 많이 좋아질 수도 있죠. 왜요? 똑같죠. 이때 65년도에서 80년대 가는 과정이랑. 3천만이 저기는 보험 가입을 안 했잖아요, 북한 인구. 그럼 3천만의 신규 가입자가 생기는 거야. 완전히 논하는 거예요. 독일이 이랬죠.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딱 통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통일이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서독에 이제 건설 경기가 확 살았어. 근데 건설 경기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5년 안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통일이 되면서 성장했던 게 금융회사들이에요. 금융회사들은 그냥 끊임없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독일에서 통일 이후에. 그럼 우리도 뻔하죠. 건설 경기가 순간적으로 살아날 것 같지만 금융회사들이 야금야금 이렇게 쫙 위로 그래프를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 보험은.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당장 눈에 보이진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 인구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저금리예요. 저금리. 옛날에 80년도, 9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돈을 받아서 우리 돈을 10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모으겠죠. 모아서 은행에만 넣어놔도 금리 5% 10%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뭉칫돈이 들어갈수록 같은 10%라도 훨씬 더 수익이 크잖아요. 그죠?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금리 몇 프로죠? 1%죠. 그 사실은 돈을 받아갖고 굴릴 데가 잘 없다는 거죠. 투자 잘해서 뭐 주식이나 채권이 많이 오르면 되는데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돈이 막 쌓이지가 않아요. 굴려야 되는 거예요. 잘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저금리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금리가 크니까 우리가 안보험 3천만 원을 받는데 과거에는 보험료를 얼마 냈어요? 뭐 한 4천 원 냈다. 그러면 지금 3천만 원을 받는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6,000원이 올랐죠. 아유,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특약 모든 것들과 합해지면 얼마가 올라요? 한 전에는 35,000원에 가입 가능하던 게 지금 8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골치가 아픕니다, 이 저금리 때문에. 그럼 인구 문제 있죠. 저금리 있죠. 환경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봤을 때 밝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금리까지. 이거는 은행도 겪는 문제고 보험회사도 겪는, 모든 금융회사가 겪는 문제예요. 근데 보험회사는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뭐가 더 있을까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보험 대리점이죠.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S사에 다니는 보험 아줌마가 와서 야, 이거 좋다, 이거 가입해. 그러면 그 아줌마에게, S사 아줌마에게 가입을 해요. B사 아줌마가 와서, 아니면 B사 형님이 와서 이거 해, 이거 좋아,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걸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인터넷이 발달했죠. 그리고 보험 대리점이 엄청나게 생겼죠. 그 왜 생겼어요? 우리가 이 사람 만나서 하나의 상품만 보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 그래서 S사, B사, A사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다 봐서 제일 저렴한데 하겠다는 거죠. 우리 주유소 똑같잖아요. 기름 찾으러 갈 때 리터당 제일 싼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특약이면 더 저렴한 회사에 가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20년 동안 내는데 한 1,000원만 차이 나도 금액이 벌써 몇십만 원 차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험 대리점 비교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인구 문제 때문에 힘들어. 저금리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옛날처럼 막 가가지고 설계사가 하나 팔아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대리점으로 비교해버리니까 제일 저렴한 회사 찾잖아요, 고객이.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상품만 가입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돈을 벌려면은 고객한테 줄 돈은 없고 보험료는 비싸게 받아야지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보험을 팔고, 그리고 그 보험 때문에 돈 나갈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나갈 일도 많아지는 걸 선호하고 고객이 많이 받기를 원하고, 고객은 회사와 완전 반대 입장이죠.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많은 혜택을 보려고 하고, 보험회사는 많은 돈을 받고 혜택은 적게 줘야지 운영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 눈높이에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 보험회사는 자기 입맛에 맞는 상품을 고객에게 팔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성비 좋고 좋은 상품만 계속 고객들은 가입하려고 하고, 그 중심에 대리점이 있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많은 특약이 있어요. 정말 많은 특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이 돋보기를 쓰고 이 많은 특약주들 중에서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일까? 꼼꼼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꼼꼼하게 찾는 것을 잘해야지만 내가 큰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거죠. 이 꼼꼼한 걸 약간의 자세히 보다 보면 왜 옛날 보험이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옛날 보험이 좋냐?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런 건 또 아니지만 없었던 특약이 새로 생겨서 좋아진 것도 있어요. 과거에는 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생명보험사에 있었다면 지금은 뇌혈관도 있고 허혈성도 생겨서 더 좋아진 건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나 수술비나 이것들은 암 진단비, 수술비 등은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게 좋아 보이지만 옛날 게 훨씬 더 받기가 수월해요. 왜? 약간의 세부 내역이 지금보다 더 허술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요 할아버지가 옛날 보험이 더 좋다고 하시죠. 없었던 특약만 보완하면 되지 너무 과도한 마케팅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옛날 게 훨씬 더 좋은 특약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건 마케팅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보험은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특약이 점점 더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세부 내역상. 그렇기 때문에 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구 문제, 저금리,
보험 대리점에서 경쟁을 해서 비교해버리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미래가 정말 어둡기 때문에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짜리 실손이 갱신도 많이 되고 오르기도 힘든 거죠. 손해율이 너무 크니까. 70%까지 지금 내려갔죠. 그럼 70%가 더 안 좋아지고 저렇게 더 암울한 미래가 더욱더 펼쳐진다면 70%도 너무 많이 해주는 걸 50%까지도 떨어지겠죠.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보험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빨리 가입할수록 오히려 유리한 그런 시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 보상적인 측면, 모든 측면에서 보험은 무조건 빨리 가입할수록 이제 나에게 최고로 유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